네, 안녕하세요. 네, 땡큐 공인중개사 대표 박찬석입니다. 저는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에게 나름의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깡통 전세 전문 상담사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깡통 전세가 더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 보다 보면은 선순위 임차인인 물건도 많이 나오고 후순위 임차인인 물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피해를 보는 세입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이제 깡통 전세를 이제 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우선 어, 5월 1일에 뜬 전세 보증보험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때 기사 이게 연합뉴스 자료인데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5월 1일 겁니다. 5월 1일부터는 전세 보증 기준을 이제 강화해서 공시가의 126%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경매 물건 나왔던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물건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만석동에 있는 좋은 빌라 지하층입니다. 네, 지하층인데, 이 사진으로 이제 봤을 때에는 진짜 지하 맞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저 빨간 화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네, 지하층이고요. 네, 샤시는 다 수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남측 방향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조망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 빌라가 경사지에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임장은 반드시 필요할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일단 저는 이 물건 자체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목적이 아니죠. 네, 이 빌라의 경우 제 공시가액이 얼마인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시가액을 확인해 보니까 이 좋은 빌리지 같은 경우 지하 101호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이 나옵니다. 전용 면적 5구 타입인데 5구 제곱미터인데 4,900만 원이 나왔어요. 이전에 계산 방식으로 한번 이 물건을 전세를 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 경매에 나온 물건이니까. 네, 전세를 내준다고 계산을 해보면 4,300만 원이 공동주택 가격이 되잖아요. 이전에는 150%까지 보증보험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2,300만 원 곱하기 1.5를 하면은 네, 이전에는 6,450만 원까지 전세를 맞추더라도 세입자가 이 금액으로 이 집을 들어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14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2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4,300만 원 곱하기 1.26%입니다. 그래서 5,418만 원이 넘으면 네,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얼마의 금액의 갭이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더 낮은 금액으로 이 물건 같은 물건이지만 더 낮은 금액으로 들어가야 보증보험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이 집에서 이 집에 들어가서 깡통 전세가 될 확률은 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적은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증보험이 되지 않으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네, 깡통 전세를 좀 더 걸을 수 있는 어, 방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 정부에서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 공동주택 가격의 그 비례율을 낮추게 인제서야 낮췄는지 참 답답하기 그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낮췄기 때문에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부터는 전세 깡통 전세 사기나 전세 사기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확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미 지난 해나 지지난 해는 이전에 발생했던 깡통 전세나 그 다음에 4월 말일까지 발생했던 깡통 전세들이 앞으로 이제 대부분 미래에 나오게 될 거지만 2023년 5월 5일, 5월 1일 이후에는 깡통 전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거다라고 저는 감히 말하게 됩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집 경매 나온 물건이 물론 깡통 전세랑은 좀 관련은 없는 물건이지만 공동주택 가격을 대비 이제 앞으로 계산 방법이 1.26배다. 요거 명심하시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1억 5천짜리 아파트, 1억 5천짜리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처음에 시세에 100%를 해줬어요. 100%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1억 5천을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주냐면 0.9%, 90%만 해줘요. 그래서 1억 3,500이 넘으면 시세가 아까 1억 5천이더라도 1억 3,500이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즉, 내 보증금이 불안한 사람들은 보증보험 안 되는 이 금액을 넘겨선 절대 전세 계약을 안 한다는 거죠. 왜 이전에 보증보험이 이렇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냐면 이 말도 안 되는 공시가액과 그다음에 실거래가 100%를 해줬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호황이고 집값이 오를 때는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바로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90% 또는 80%까지 내려버리면 이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들도 보증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더 적은 금액의 전세를 들러가려고 이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아무리 비싸게 내더라도 임차인이 이 금액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전세가가 시세보다는 낮아지게 형성이 되는데 이 보증보험이 이 깡통 전세를 만들어낸 양산에는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는 분명합니다. 네, 분명하다 생각해요. 자, 그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깡통 전세 세입자들 네,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과연 세입자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 깡통 전세에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 내역을, 세부 상황들을,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전세 사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걸 겁니다. 네, 전세 사는 임차인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그건 당연히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죠. 네, 내 보증금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다면 얼마까지 지킬 수 있느냐? 돈을 받기 위해서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 이 세 가지가 아마 주요 궁금한 사안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깡통전세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제가 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상담도 괜찮고요. 네, 전화 상담도 괜찮습니다. 네, 인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상담을 드릴게요. 네, 사례 1. 네, 사례 1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유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고, 전세 시세가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1억 4천만 원에 전세를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의 시세는 1억 5천5백만 원. 그래도 다행인 건 현재 시세가 전세 가격보다 조금 높다는 거죠. 네, 이분은 이제 2020년 10월에 계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날 전입 확정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이 지나서 22년도 10월에 묵시적 갱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23년도 12월입니다. 2022년 12월에 가압류와 압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명히 선순위 세입자인데 근데 내가 묵시적 갱신을 해서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묵시적 갱신을 하시더라도 이전에 전입 확정을 받았던 그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분은 그대로 선순위 임차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1.4억의 보증금은 당장 지킬 수는 없죠. 이 당장 지킨다는 거는 바로 현금화로 입금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금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 이제 가압류 압류도 있어서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국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주는 것 같은데 국세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세 완납 증명을 한번 떼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세입자분께서의 이제 그것도 전세 금액이 1억 4천이잖아요. 1.4억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면 일단 싸니까. 네, 시세대로만 사더라도 손해 보진 않잖아요. 근데 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를 넣으셔가지고 환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선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계약 해지 의사는 밝히셔야죠.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를 문자로 남기셔도 되고요. 네, 전화로 남기셔도 되고요. 내용 증명으로 남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임대인에게 이러한 임차인의 의사가 전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주택 자체가 투자 가치가 정말 없는 거 아니라면 낙찰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례 2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법인 명의로 된 주택이었습니다. 네, 전세 시세가 1억이고요. 네, 현재 시세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2020년도 11월에 이분이 계약을 하시고 그날 전입 확정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계약을 했을 때 이미 2019년도 12월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7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깡통 전세라기보다는 전세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임차인의 어떤 안전불감증이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네. 채권 최고액이 7천만 원 정도 있었고 전세가 1억이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현재 시세의 1억 5천만 원에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됩니다. 즉 이거 같은 경우는 경매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분이 전액 다 돌려받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월에 또 가압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근로복지공단에 또 1,500만 원의 또 압류가 있었네요. 그러면 뭐냐? 근로복지공단은 보통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체불 뭐 다양한 요런 것들이 이런 금액들을 그 직원들을 대위해서 네, 가압류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선순위 최선순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낙찰 받더라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분이 후순위 세입자로 들어가셨잖아요. 후순위 세입자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 게 저 1,500만 원 중에 저 근로복지공단에 1,500만 원 중 일부 네, 퇴직금의 몇 기분 그다음에 그 월급의 세 달분인가 두 달분인가 그 정도를 우선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라고 가정하고 이걸 한 800만 원이라고 할게요. 8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었죠. 근저당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7,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본인 1억이 있잖아요. 1억을 다 받으려면 그러면 얼마에 낙찰이 돼야 되냐면 경매비가 뭐 하루도 500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되게 되면은 8,300만 원인데 누군가가 1억 8,300만 원에 사가야 지금 세입자가 1억을 다 받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거든요. 시세가 1억 8천 시세가 1억 5천인데 1억 8,300에 사는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결국은 누군가가 시세보다 적게 1억 4천에 사갔다고 가정을 하면 네, 1억 4천만 원에서 아까 7천만 원과 800만 원, 7,800만 원, 그 다음 이것들이 빠지겠죠. 네, 7,800만 원이 빠지고, 그 다음에 경매비로 500만 원이 빠지겠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 빼기 8,3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배당 금액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5,700만 원만 세입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거는 완전히 전세 사기죠. 깡통 전세가 아닌 이거는 전세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떠밀듯이 하지 않았으면 개인 과실도 충분히 높게 평가될 것 같고요. 다만 정말 중개사나 소유자가 대놓고 사기를 쳤으면은 이걸 전세 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개인 명의 주택인데 전세 시세가 3억 4천이고 매매 시는 4억 2천입니다. 즉 한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21년 3월 계약을 했고 전입 확정도 21년 3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1월에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4천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후순위 근저당이죠.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근저당이고 그 다음에 23년 3월에 가압류 각종카드사에서 이제 5천만 원이 됩니다. 요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가치가 있다면 전세 사시는 분이 낙찰 받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자, 이 물건이 5천만 원 싸게 3억 7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가 받아가죠? 네, 3억 4천인 임차인이 먼저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받아가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인 4천만 원 0.4 네, 받아가죠. 그 다음에 카드사 0.5가 되겠습니다. 근데 3억 7천만 원에 낙찰됐기 때문에 이 카드사는 받아가지 못할 거고요. 여기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4천만 원은 3천만 원까지만 3천만 원만 배당 받아 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세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손해가 없죠. 저라면은 이거 배당 안 받고요. 네, 이 물건 낙찰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정말 없는 아파트 아닌 이상 제가 낙찰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례 네 번째입니다. 전세 시세가 1억 1천만 원이고요. 네, 매매 시세가 1억 3천입니다. 네, 2020년 12월 4일에 전입 확정을 했고요. 네, 2020년 12월에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소유자가 물건을 판 겁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 캐피털에서 3천만 원이 추가 근저당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압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세입자는 얼마를 지킬 수 있을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매 시세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했는데 1.3억이 맞다. 1.3억이 맞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
경매가 들어가겠죠. 네, 경매 들어가겠죠. 경매 들어가면 일단 선순위 세입자 1.1억이 있습니다. 1.1억은 무조건 이 금액보다, 그러니까 1.1억 이상 낙찰이 된다면 이 전세 세입자는 대부분 거의 모든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데, 근데 만약에 이게 1.5억 1.1억 이하로 떨어져서 낙찰이 된다면 세입자는 일부 금액을 손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후순위로 근저당이나 압류 뭐 이런 거 붙는 거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선수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정 불안하시면은 이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도는 떼보시는데 크게 불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요 물건 같은 경우에도 투자 가치가 있다면 이거를 뭐 1.1억 이하로 낙찰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 가치가 좀 없다 그러면은 일부라도 손해 보겠다는 마음은 가지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1.1억 이하까지 1억 이하까지 떨어지는 것 같다. 이하까지 떨어질 것 같으면 신중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과연 이거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낙찰 받아서 몇 천만 원이라도 손해를 보고 터는 게 맞을지 그 부분은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려드렸지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자가 아주 큰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애초에 전세를 들어갈 때 매매 금액보다 비싸게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손해 많이 볼 겁니다. 몇 천만 원씩 볼 거예요. 위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한다면 손해를 보증금을 몇 천만 원은 볼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솔직히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진짜 대놓고 깡통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은 이런 경우도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임대차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은 뭐 매매나 전세가 거의 비슷비슷하지 전세가 훨씬 높은 경우는 많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피해는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깡통전세가 어느 정도 피해를 나타내는 용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전세 들어간 집이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모두가 다 피해를 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깡통전세가 많이 나온 시기는 이거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나온 깡통전세이기 때문에 이게 사기라고 부를 만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지금 속한 전세 상황이 어떠한지 요 비례 제가 사례를 들어준 것들과 비교를 해보시고 한번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 내가 이거 배당을 받지 않고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 얼마나 더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